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 탐사의 이윤걸입니다. 오늘은 김정은의 통치자금 시스템 확보 이후에 국가의 안보기관을 김정은이 어떻게 접수했고 이 조직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중요한 어떠한 스텝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후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의 말로가 왜 그렇게 처참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해보아 보겠습니다. 김정일은 사실은 2009년 2월 북한 체제의 안보를 직접 담당한 국가안전보위부의 권력을 김정은에게 직접 넘겨주기 위한 수순에 급히 들어가게 됩니다. 중동과 중국에서의 심상치 않은 반독재, 반정부 기운이 국제적으로 확산되던 시기였습니다. 그때 중동 지역들에서 유학 및 연수 지역으로 파견된 북한의 간부들 속에서도 심상치 않은 반체제적 분위기가 조성된다는 안보기관들이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더욱 다그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김정일은 김정은과 함께 2009년 4월 21일 아침 7시에 일찍이 국가안전보위부를 방문하고 다수의 국가안전보위부 간부들 앞에서 김정은을 국가안전보위부장에 임명합니다. 김정은을 정보기관 수장에 임명하고 김정일은 3대 권력 세습에서 국가안전보위부의 역할 확대가 가지는 중요성에 대해서 한 10여 분에 걸치는 돌발 발언을 하고 관련 조직 개편 회의를 김정은이 직접 지도하게 합니다. 주요하게 토의된 내용은 첫째, 보위부 정치부를 정치국으로 승격시킵니다. 둘째, 김정은의 당적 유일 영도 체계를 세우는 사업은 국가안전보위부가 전적으로 맡아서 진행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전에 김병화 때 정치보위부 수준을 올린다는 의미가 함의되어 있습니다. 셋째로는 당 국가, 군 국가 어느 기관이든 이를 거부하는 사소한 행위에 대해서 부정적인 해서라도 무조건 숙청, 척결하라는 지시가 내려집니다. 동시에 이를 집행하기 위해서 기존 수사의 조직적 절차를 변경하는데 되게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이것들은 기존에는 중앙당 부부장이나 내각의 상급 이상 이런 사람들을 김정일의 직접적인 승인을 받지 않고서는 국가안전보위부가 가서 구금이나 또는 사찰이나 이런 거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부터는 같은 레벨급의 보위부 사람이 그 사람도 직접 잡아서 수사를 임의로 할 수 있고 그 권한을 한 등급 올렸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동시에 사기 진작을 위해서 김정일의 이름으로 당일 국가안전보위부 일부 부장하고 정치국장에게 벤츠 S 계열 500형 2대를 선물했고 조직비서나 국가안전보위부 부부장급들에게 아우디 8 계열, 그러니까 8계열 승용차 한 대씩 그 자리에서 선물합니다. 동시에 전국의 도시군급 각종 기관의 그 안전보위부장 이상의 책임 간부들에게 러시아제 승용차 라다를 각각 한 대씩 선물로 하사하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그때 당시 김정일은 이런 말을 합니다. 국가안전보위부는 내 오른팔이나 같다. 이런 말을 하면서 그 눈물까지 구렁구렁 해가지고 연기 제스처를 했다는 후문입니다. 김정은은 2009년 4월부터 결국은 국가안전보위부장에 임명돼가지고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2011년 10월 달에 김정일이 죽고 나서 권력을 이관받잖아요. 그다음에 국가안전보위부장직을 2012년 4월 달에 김원홍이라는 사람한테 넘겨줍니다. 그 전까지 한 3년 동안을 거의 여기에 매진하게 됩니다. 김정은은 이런 말 합니다. 국가안전보위부는 나의 친위대라는 발언을 합니다. 이를 담보하기 위해서 특권을 주는데 그 당군 정책을 일정에 실시하는 거죠. 2009년 5월경에는 보위부 요원 본인들은 물론이고 그의 가족들까지 북한 내 모든 교통수단, 다시 말해서 기차, 그다음에 이제 교통버스 이런 것들을 무료 승차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동차 번호를 내고 이런 것도 국가안전보위부든 중앙당이든 몽땅 다 인민보안부에서 통솔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댔는데 이때부터 자체를 하도록 특혜를 줍니다. 심지어 어떤 권한까지 주는가 하면 국가안전보위부 요원의 신분증만 가지면 군사기지를 제외하고 북한의 모든 부서들에 다 들어갔다 왔다 갈 수 있는 그런 특수한 권한까지 줍니다. 2009년 4월부터 국가안전보위부 내부에는 자체 전산 서버를 따로 구축하고 북한 내 모든 사람들의 신원자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화를 추진하기 시작합니다. 2009년 5월 달에는 국가안전보위부 내 요원들을 한 등급씩 특진시켜가지고 김정은 명의로 훈장 시식도 진행합니다. 김정은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주는 권한과 배려를 받아도 인민들에게는 표현하지 말라. 내부적으로 더 강력한 계급투쟁 노선을 견지하고
외부적으로는 인민들과 똑같이 행동하라고 지시하는 등 나름대로의 아주 부정적인 요소에 대해서 아주 세밀한 대책을 실시했습니다. 이를 잘 저력한 인물이 바로 김원홍, 그때 당시는 조선인민군 총정치국 조직부국장, 그다음에 현철회였던 겁니다. 현철회는 이후에 죽은 다음에도 김정은이가 한 번 더 가서 뭐 죽음에 대해서 애도하던 그런 장면까지 포착될 정도로 2012년 1월부터 자강도 전천군의 국가안전보위부 주민등록 관련 주요 문서고, 주민등록과 관련된 개인들 문서들이 공식적으로는 평양에 있는 곳 같지만 그 원본들은 다 지금 자강도 저쪽에 숨겨놨습니다. 거기에 일체 다 꺼내가지고 그 전산망을 새려가지고 주민등록부를 새로 만들었다는 뿐만 아니라 평양시 보통광구역 그 신원동 지역에 자그마했던 북한 국가안전법의 한 개 부서를 엄청나게 크게 만들어가지고 도청국 총사를 새로 지었습니다. 보다 중요하게는 김정은은 국가안전보위부의 마약 단속 권한과 함께 체제 보위 및 자본주의 황색반환과 비사회주의 부패와 비리까지 포함하는 일반 범죄 수사 권한까지 부여합니다. 인민보안부가 하던 권한까지 침범하는 올권행위로 인해 가지고 사실은 그때 당시 장성택하고 대치하면서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많이 나타난 것으로 확인됩니다. 당시 각 도시군 보안소 여기에서 작성한 보고서들과 이런 것들이 원래 중앙당다까지 직보됐던 시스템을 보위부에 동시에 제출, 그러니까 단기간뿐만 아니라 보위부에도 같이 제출한 그 시스템을 새로 만들어놨다는 거, 이건 알려지지 않았던 사실들입니다. 현실적으로 2010년 8월부터는 북한 내부 주민들의 그 반체제 및 폭동 및 서해 진압을 위해서 김정은 지시로 소위 특별기동타격부대도 만듭니다. 그 무장경찰부대 같은 것들을 국가안전보위부 산하에 만들어 놓고, 결국 특별히 국가안전보위부에서는 이전에 같으면은 중앙당 그 간부부를 통해서 사실은 간부들을 이제 선발할 수 있는 권한에서 국가안전보위부가 직접 북한에서 대학 졸업한 사람들을 차출할 수 있는 그런 권한까지 줍니다. 2012년 4월 김정은은 자기가 절대적으로 신임하는 김원홍 총정치국 부국장에게 국가안전보위부장을 넘깁니다. 2012년 후반기부터는 보위부 내에서 장성택 비리 혐의를 직접 뒤에서 조정하는 등 체제 수호를 위한 노력을 배가시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전 세계가 장성택이가 북한의 김정은에 대한 후견자로 2인자라고 막 떠들 때예요. 근데 이미 이때 김정은은 국가안전보위부 요원들에게 장성택은 아주 나쁜 놈이다. 공공연히 장성택에 대해서 무소불위의 권한을 또는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국가안전보위부에 준다는 겁니다. 김원홍은 2017년 1월 중순에 노동당 조직지도부의 검열에 의해서 해임됩니다. 김원홍이 숙청된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뒤에는 황병서였는데, 황병서는 그냥 자기 일로 인해서 김원홍을 견제하는 게 아니고, 북한에서 이제 김원홍은 국가안전보위부 부장입니다. 그러면 각 도 보위부애들의 자기 매일 일어나는 일을 다 보고받고 할 수 있죠. 강원도 보위부는 강원도 내에 주둔하고 있는 군부대들의 일어나는 일도 동시에 서로 이중적으로 보고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강원도 보위부에서 어떠한 보고가 하는가 하면, 리용길 총참모장이 그때 당시 1군단 1사단 방문했을 때 리용길에 대한 어마어마한 환대를 해가지고 파티를 엽니다. 김정은을 제외한 특별한 라인을 만들어서 자기 어떤 그 우상화 뭐 비슷한 그런 걸 하고 있다는 것을 특별히 보고합니다. 근데 그거를 어떻게 알아가지고 황병서가 어떠한 일을 만드는가 하면, 북한 내부에서 군단장급 이상의 지휘관들이 연명해서 리용길은 그런 행사를 해가지고 김정은을 반대할 수 있는 사람은 절대 아니라는 거를 사실은 보고하게 됩니다. 왜 황병서 총정치국장은 이런 일을 할까요? 김원홍과 황병서는 김정은 1인 독재 체제에서 안보를 중심으로 사실은 아주 경쟁자이면서도 서로 협력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김정일이 살아있을 때만 해도 국가안전보위부와 군에 있는 보위부가 그때는 사실은 쌍두마차였습니다. 근데 그것을 국가안전보위부의 산하로 군의 보위국을 쉽게 말해서 강등시킵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실은 총정치국장으로서 기분이 좋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자기 권한이 그만큼 작아진다는 거는 자기 그걸 둘러싸고 있는 간부들의 실권, 또 그것으로 인해서 경제적 이권까지 포함해서 권한이
축소된다는 걸 말해주기 때문에. 근데 김원홍과 황병서 간에는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개인적인 원한이 있습니다. 김원홍이 2010년경 청정치국 조직부국장 시절에 군부 내 비리를 김정은에 보고해서 김정은의 신임을 얻으면서 국가안전보위부장까지 올랐거든요. 그랬는데 문제는 그때 당시 황병서의 부인이 잠깐 무슨 혐의가 있어가지고 군 보위국에 취조를 받다가 죽습니다. 그때부터 사실은 황병서는 사실 악의를 품었었고 황병서가 총정치국장 된 순간부터 이 기회를 이용해서 김원홍을 밀어내는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을 통해서 핵심 의제는 뭐입니까? 김정일로부터 임명된 김정은이 일정한 권한을 엄청나게 확대시켜서 국가안전보위를 엄청나게 키웁니다. 밑바탕에는 사실은 장성택의 권한을 축소시키기 위한 일환이기도 했다. 그런데 국가안전보위가 엄청나게 비대해지니까 어떻게 돼요? 기존에 군이 가지고 있던 보위국이 국가안전보위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김정은한테 보고하는 시스템으로 사실은 바뀝니다. 여기에 사실은 군 내에서 반발이 심해진 겁니다. 황병서가 군 청정지국장의 위상을 이용해서 김원홍이 잘못한 건 하나하나 조사해가지고 김원홍을 추청시키는 겁니다. 공식적인 명분은 청정치국의 위상이 떨어지는 것에 대한 반발도 있지만 부인이 죽었다는 걸로 인한 그 반감도 함께 있는 거고 다음번에는 바로 김원홍이 추청되는 한 가지 더 중요한 삐라 사건이 있는데 그 장성택도 관련된 사건입니다. 그것을 다음번에 집중적으로 파헤치는데 거기에는 북한 내부에서 이전에 일어났던 삐라 사건과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북한 체제 내에서 국가안전보위부장 김원홍이 어떻게 몰락하게 되는지를 집중 다뤄주었던 것입니다. 감사합니다.